자, 15페이지 2번에 보시면 부동산의 개념 나옵니다. 이 부동산의 개념이 시험에서 내년도에 무조건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잘 별표를 하시고 보셔야 돼요. 별표 하나 해놓고 이 개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부동산을 정의하자 이거죠, 그렇죠? 그럴 때 부동산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는데 이 다양한 관점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죠. 부동산 하면은 사실 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움직이지 않는 자산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는 건데 이 부동산을 보는 관점 굉장히 수십 가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관점을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한 걸 이제 부동산의 기본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무엇으로 부동산을 볼 것이냐 했을 때 처음에는 부동산을 눈으로 보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을 돈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을 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관점 중에서 이 3가지 관점을 띡 합쳐가지고 이 개념을 우리가 복합 개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부동산을 그냥 눈으로 형태 그대로 바라봤을 때 그것을 기술적 개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술적. 두 번째는 돈의 잣대로 부동산을 보자. 그럼 그게 경제적 개념이죠. 그럼 세 번째로는 법적으로 정의하자 했을 때 그것을 법률적 개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개념이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복합 개념이요 라고 대답이 되셔야 되고요. 복합 개념이 뭐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실 때 3가지. 부동산이 가지는 법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그래서 이 법, 경, 기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나눠서 배우시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로 기술적 얘기를 좀 할게요. 기술적. 이 표현을 우리 개론에서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 기술적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물리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술적이다, 물리적이다 했을 때는 무슨 뜻이냐면 있는 그대로의 형태를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부동산을 덩어리로서 인식을 하고 눈으로 보는 거죠. 그걸 이제 유형적 측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3가지가 묶이면 이 자체로서 훌륭한 시험 문제가 됩니다. 기술적 관점은 물리적 관점이요. 물리적 관점은 유형이다 이렇게. 근데 경제나 법적으로 접근하는 건 형태에 보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를 무형적 관점, 얘도 무형적 관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복합 개념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도 있는 거예요. 형태가 있냐, 아니면 형태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형태를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유형과 무형이죠, 그렇죠? 그때 첫 번째 기술적 관점을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 결국에는 이렇게 본다는 건 뭐냐면요. 부동산을 볼 때 보통 한 요 4가지 정도로 부동산을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동산을 공간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을 자연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을 위치로 보는 관점, 그리고 마지막은 부동산을 환경으로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 4가지를 묶어서 기술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종류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게 어떤 느낌인지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는데 자, 요 얘기를 하나씩 살짝 해드릴게요. 책에는 제가 디테일하게 다 써놓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좀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공간. 공간이라는 개념이 이런 겁니다. 땅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토지. 그럼 이 땅바닥이 창출하는 공간은 몇 개다? 몇 개일 것 같으세요? 하나 있어요. 일단 땅바닥. 그거 우리 전문용어로 지표라고 부릅니다. 땅바닥. 근데 이 토지를 잘 관찰을 하면 땅바닥 외에도 요 윗공간도 있고 요 아랫공간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위로 쭉 올라가는 공간 여기를 이제 공중 이렇게 부르기로 하는 거고요. 땅 속으로 밀고 들어오면 지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토지 하나가 창출하는 스페이스라는 게 총 몇 개? 3개. 3개. 그랬을 때 얘를 묶어서 우리가 보통 3차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봤을 때죠, 눈으로 보면 위도 보이고 아래도 보이고 바닥도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땅을 매입을 하잖아요. 토지를 구매를 하면 이 공중공간, 지표공간, 지하공간에 대한 소유권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3차원 소유권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공간을 따로따로 잘라서 좀 배우실 거예요. 우리 표에 보시면 그 공간 개념 하나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살짝 3차원이라고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개 있어, 이 정도. 자, 두 번째. 이 눈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부동산을. 그러면 사실 부동산은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이죠, 그냥. 예. 우리가 뭐 흔히 놀러가서 많이 보는 환경들, 그런 것들 다 그냥 부동산을 눈으로 보는 건데,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자연으로서 부동산을 본다는 게 보통 배산임수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앞에 산이 있고 뒤에 물이 있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굉장히 좋은 환경적 가치를 그대로 보는 건데, 그래서 자연과 환경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서로 비슷한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이 관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환경론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환경론자는 부동산을 거의 이걸로만 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터널 만들지 말아라, 동식물 죽는다, 뭐 개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을 볼 때는 개발이 앞선다, 보존이 앞선다. 보존,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보존이라는 말 하나만 딱 적어 놓으시면 돼요. 여기 이제 자연적 관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눈으로 부동산을 봤을 때 딱 보이는 게 위치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 위치는 나중에 진짜 디테일하게 배우실 건데 지금 제가 간략히 두 가지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위치에는 절대적이라는 위치도 있고 상대적 위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이 건물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210번지 건물이에요. 근데 이 건물의 특성이 뭐냐면 지하철역이 있는데 여기 3번역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3번역에서 도보로 딱 3분 거리에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 건물을 위치적으로 얘기를 할 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절대적 위치라는 건 뭘까요? 절대적. 그렇죠. 우리 개론에서 절대적이란 말 나오면 불변이란 얘기인데 절대적 위치가 바로 여기 있네요. 그게 바로 주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치나 지번 따위를 절대적 위치라고 하고 얘는 그냥 주소라고 처음에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럼 얘는 불변이죠. 그렇죠? 근데 210번지라는 물리적 위치를 보긴 했지만 사실 주변을 조금 둘러보면 이 주변이 지금 뭡니까 다? 역에서 3분 거리니까 역세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괜찮은 상권에 있는 거예요, 건물이. 그때 이 역세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얘죠, 얘. 무슨 위치다? 상대적 위치다. 그럼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상대적 위치. 왜냐하면 건물의 주변에 있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위치가 달라져서 그래요. 여기 지하철역이 있고 여기 뭐 상업타운이면은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건물 주변에 막 공장이고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소위 A급 상권, B급 상권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때 주변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를 상대적. 그래서 얘는 주변이 결정을 하는 위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우리 책에다가는 이 위치에다가 두 가지만 살짝 적어 놓을까요? 이렇게 절대적이라는 말과 상대적이라는 표현 두 개.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개념이라는 게 있죠. 뭐 환경은 자연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인문적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 나눠 놓으시면 돼요. 자, 그게 기술적 관점입니다. 네 가지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네 개 종류가 뭐 있었죠? 첫 번째, 공간. 두 번째, 자연. 세 번째, 위치. 마지막으로 환경. 그렇게 정의하자. 그걸 이제 총체적으로 묶어서 기술적 개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돈으로 봅시다. 돈. 이 돈으로 보면은 부동산이 어떻게 보이냐면 좀 개념이 어렵습니다. 쫙 한번 써볼게요. 부동산이 자산으로 보이기도 하고 자본으로 보이기도 해요. 또 부동산이 하나의 생산 요소라는 개념으로 보이기도 하고 소비재, 나아가서 상품, 이런 특성을 갖는 거를 이제 경제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경제적 개념 특이하게 시험에 나중에 나올 때 이 종류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얘를 통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건 사실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단어 딱 들으면 약간 단어에서 돈 냄새 안 나요? 네. 거기 이렇게 하면 돈 냄새 나요, 여기서. 그래서 그 컨셉을 외우시는 거예요. 이게 단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계속 외관을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한마디씩만 좀 적어볼게요. 자산이다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부동산이 나의 재산.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재산이라는 말을 적으시면 돼요. 개인으로 따지자면 사유재산이라고 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국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렇죠? 그럼 자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말 많이 쓰는 말인데 되게 애매하죠, 해석하기가. 이 뭐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미천이란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사를 하나 하려고 해도 부동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을 새를 얻거나 땅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때 사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요소, 그걸 자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요, 미천이요 그러면 개념이 이해가 되죠. 세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5개 중에서는 거의 원탑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얘만 딱 체크해 놓으세요. 이렇게 생산 요소. 그 설명 안 하고 바로 여쭤볼게요. 생산 요소 그러면 이게 뭘 것 같으세요? 느낌상? 뭔가를 창출하는. 뭔가를 창출하는? 뭐 그런 거 좋죠. 맞는 말씀입니다.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되게 쉽게 딱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 다음 장 넘겨보실래요? 이게 워낙 중요한 단어라서 제가 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이 단어를 매주 쓸 거거든요. 근데 생산 요소 그럼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료. 자, 이거 조금 얘기 확장해서 이어볼게요. 우리가 하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투입돼야 되는 기본 재료들이 있는데 이거를 유식한 말로 생산의 3대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집 만들 때 뭐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이 땅 있어야지. 토지. 그 다음에 집 짓는 사람들 있어야 돼요. 그거 노동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토지와 노동을 굴릴 수 있는 돈이 있어야겠죠. 그럼 그거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생산을 위한 3요소, 3대 재료 3가지,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도 우리 수업할 때 되게 많이 나와요, 앞으로. 그냥 편하게 처음이니까 땅, 사람, 돈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요. 그 중에서 으뜸 재료는 토지죠, 역시. 그래서 이 부동산, 특히나 이 토지는 굉장히 메인 재료가 되는 거예요, 생산을 할 때 있어서. 아시겠죠? 그게 생산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질문.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토지가 하나의 재료라고 했는데 우리가 토지를 소비하기도 하지 않나요? 자, 다시. 여러분들 땅 쓰세요, 직접? 토지 소비하세요, 안 하세요? 그냥 학원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학원 올 때? 땅 이렇게 이게 땅 소비하는 거예요. 밟는 거. 공원에서 우리가 산책을 해요, 이렇게. 그럼 땅을 밟고 다니면서 땅을 소비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흙을 가지고 놀아도 놀이터에서 그런 게 다 이 소비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다시 질문. 토지는 생산재입니까? 소비재입니까? 그렇죠. 그게 22회 때 시험 문제였어요. 둘 다 된다는 거예요. 생산을 위한 재료이기도 하면서 그 자체가 소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재료가 있습니다. 마늘. 저보다 마늘을 좋아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느 정도로 마늘을 좋아하냐면 생마늘을 햇반에다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해요. 그렇게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마늘 우걱우걱 씹어 먹어요. 저는 마늘이 잘 맞아요, 저랑. 그래서 지금도 7년째 흑마늘만 먹고 있습니다. 마늘 굉장히 좋아요. 애가 아침에 못 일어나면 애한테 그거 먹여보세요. 진짜라니까. 제가 주말에는 애껴 먹으려고 흑마늘 안 먹거든요. 주말에는 못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에. 이게 마시고 먹고 안 먹고가 엄청 차이가 난다니까. 그래서 마늘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마늘을 우걱우걱 생마늘을 씹어 먹는다고 했죠. 그럼 생마늘은 뭐냐면 저의 주식이에요. 소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마늘 다질 수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마늘 돼요, 그거? 그럼 얘는 뭐 할 때 써요? 얘 매운탕 끓일 때 한 스푼 넣는다. 그렇죠? 그럼 마늘이 뭐가 되는 거냐면 재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마늘을 그 자체로 소비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만화도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토지도 둘 다 된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당연히 거래가 되니까 토지는 또 무슨 개념이다? 상품,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기본적으로 경제적 개념입니다. 그 복습하시고 책 보실 때 생산 요소 정리는 깔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경제적 개념. 세 번째로 관점을 바꿀 거예요. 한 장 앞으로 다시 와보실래요? 세 번째로는 뭘 할 거냐면 이 부동산이라는 걸 놓고 사람하고 거래하잖아요. 서로. 소유권 주고받고 하니까 그 부동산을 약간 법적으로 정의할까 합니다. 그게 법률적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법률적 개념이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얘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법적 개념은 쉽게 말하면 자, 부동산을 법적으로 정의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물건을 법적으로 정의해야 법률행위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법적 정의는 체계적으로 두 가지로 쓱 갈라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좁은 의미로 정의를 하는데요. 그것을 협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조금 넓게 정의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광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종국에는 마지막에 이걸 외우셔야 돼요. 체계를. 그래서 지금 이해 이렇게 편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내가 이건 꼭 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협의 그러면 협소한 의미라는 뜻이니까 시험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럼 광의는 광범위한 의미다 하니까 얘는 넓은 의미라고 부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 위에 것부터 합시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 법적으로 아주 좁게 정의하자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민법에 있는 정의를 따라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을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민법에 보면요. 물권 정의가 돼 있어요. 어디 있냐면 99조 1항에 부동산이라 하면 이 두 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랑 뭐죠? 부동산이?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라 하면 땅이거나 그 땅 위에 있는 건축물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렇죠? 땅과 집이네 결국. 그럼 여담입니다만 99조 2항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 다음 조문은 이거 외에는 동산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얘기가? 그럼 민법상 물건은 되게 편하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것이 땅이거나 집이거나 아니면 동산이거나 이렇게. 이게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로 법적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부동산을. 그런데 좁게 정의하면 이 두 개뿐이긴 한데 쪼까 법적으로 넓게 보자는 게 이 광의의 부동산입니다. 광의의 부동산은 우리 페이지상에서 16페이지 그 3번에 있는 중간의 표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살짝 복잡하니까 이걸 차분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넓은 의미라서요. 이게 약간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앞서 말씀드린 좁은 의미 들어가고요. 협의 플러스 거기다가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그놈의 부동산을 준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준. 자, 질문. 준부동산이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예.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여 부동산처럼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예. 법적으로만. 이 준부동산은 뭐냐면 원래는 이놈이 동산이긴 한데 이것을 법적으로 부동산에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게 준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동산이긴 한데 이 동산의 특징이 추적이 안 되는 물건들이거든요. 굴러댕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자전거랑 자동차랑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전거, 자동차. 둘 다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둘 다. 당연히 동산이죠, 그렇죠? 바퀴 달려서 굴러댕기거든요, 둘 다. 그럼 얘도 동산이고 얘도 동산인데 이견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물건은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전거는 사서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사자마자 타고 다니면 끝이에요. 그렇죠? 법적으로 내 자전거입니다라고 등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별도의 등기나 등록 작업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얘는 참 특이하죠.
이 자동차가 동산이긴 한데요. 이 자동차를 취득해서 차량 운행을 하시려면 법적으로 이거 내 거라고 서류에 올려야 됩니다. 자, 등기 쳐야 돼요, 자동차. 또는 이거 뭐 해야 돼요? 차량 등록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하면 뭐 줘요? 번호판. 그럼 앞에 번호판 달고 다니는 돼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셨을 텐데 이 자동차 앞에 있는 번호판은 이름표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차가 굴러다니긴 해도 이거 갖고 다니다가 나쁜 짓 하면 바로 잡히죠.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는 추적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법적으로 추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추적이 되니까 이놈이 꼭 부동산 같은 성격이 약간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도 주소와 지번이 있으니까 추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동산인데 니들 소유권이 바뀌면은 그것들을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냥 그 성격상 법적 부동산으로 쳐줄게 했을 때 이 법적 부동산을 준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걸 순수 한자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의제 부동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의제라는 말이 있죠. 책에 보시면. 의제라는 게 법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준부동산이라고 해도 되고 그것을 무슨 부동산? 의제 부동산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 되죠.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그것은 법적 부동산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그렇게 사실 친한 부부가 아닌데 모임에만 나가고 막 이런 부부 있잖아요. 없으세요? 네. 금술이 아주 부럽네요. 네. 쇼윈도 부부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사실 반별거 상태? 그걸 의제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의제 부부. 이해되세요? 사실상은 남남인데 법적으로는 부부인 거. 그런 거예요. 사실상은 동산인데 법적으로는 뭐다? 부동산인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법적으로 부동산이니까 자동차에는 부동산에 준하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요거 이제 전문용어로 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물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종류들을 나중에 쭉 배우실 건데 자동차도 그렇고요. 그리고 포크레인 같은 거 있잖아요. 중기 그렇죠. 중장비도 등록을 해요. 그렇게 다. 그리고 배도 20톤이 넘으면 다 등기 쳐야 됩니다. 그래서 뭐 포크레인이나 배나 항공기, 중장비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준부동산에 포함되는 거죠. 자, 제가 칠판에 아주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조금 더 심플하게 한번 다시 빼볼게요. 그러니까 최소한 복습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 설명 완료했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법적으로 설명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어요. 뭐랑 뭐가 있다? 협의와 광의. 그렇죠. 이거는 약간 공식 같은 거거든요. 협의와 광의 이렇게. 그럼 협의에는 두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뭐랑 뭐가 있다?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럼 광의에는 뭐랑 뭐가 있다? 협의 플러스 준. 그렇죠. 근데 준부동산은 다른 말로 한자어로 뭐라고도 부르죠? 그렇죠. 의제 부동산 이렇게 부르잖아요. 공식이에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기왕 우리 용어 정리 처음에 하실 때 그렇게 맞춰서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6페이지에 3번까지 제가 정리를 쭉 했죠. 협의, 광의, 그리고 준. 여기까지 하면은 소위 말하는 복합 개념이라는 게 정리가 다 된 겁니다. 복합 개념이 몇 개 있었나요? 총 3개.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앞에서? 법, 경, 기. 그럼 이 셋 중에서 형태를 보는 유일하게 유형적 측면은? 기술적. 그렇죠? 눈으로 보자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형태 없이 무형이다 이거죠. 기술적 개념에는 4가지가 들어간다.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그렇죠? 경제적 관점에서는 자산, 자본 외에 재료가 뭐였죠? 재료가 4글자로? 생산 요소. 그렇죠? 그리고 소비재, 상품입니다. 수업 듣다 보면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까먹나? 집 찾아가는 것도 용이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자기 고백인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도
수업을 제가 일주일에 10번 넘게 하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그럼 똑같은 지금 하는 얘기를 내일 아침 10시에 또 해요. 내일 저녁에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맨날 같은 얘기 하니까 귀찮지 않냐, 뭐 피곤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저한테. 나 안 피곤해요. 왜냐면 할 때마다 새로워. 심지어는 어쩔 때는 불안해요. 뭐가 불안? 까먹을까봐 불안해요. 오늘 출근할 때도 이렇게 차 약간씩 막히고 신호음 막히고 이러면 살짝 봤어요. 근데 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강의를 쭉 해오면서 여태까지 봤던 것만 해도 몇천 번, 몇만 번은 될 거 아니에요. 책도 제가 썼는데. 근데 한 달 정도, 일주일 정도 쉬고 놀아버리면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걸 인정하시면 돼요. 이게 잘 까먹는다, 암기가 안 된다에 대해서 대처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러고 저한테 오셔서 어머나 머리가 돌이야 이래요. 머리가 돌이면 제가 어떻게 만져드려요 머리를. 근데 그건 머리가 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인간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인정하시고 계속 보시면 돼요. 이 얘기 있어요. 이 얘기. 돌아서면 까먹는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서서 보시면 돼. 돌아서서 보시면 돼. 돌아서서 보고 까먹고 다시 돌아서서 보고. 그래서 우리 과정이 몇 개월 동안 반복순환하는 겁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까먹어도 되니까요. 그때마다 한 번씩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복습 잘 해놓으세요. 복합개념. 근데 책에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복합개념이라는 용어 외에도 다른 용어가 두 가지 정도 더 있거든요. 그냥 참고로 가르쳐 드릴게요. 1월 달에 제대로 배우실 거니까. 여기서는 복합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개념 말고 복합부동산이라는 용어도 있고요. 그리고 복합건물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개론에서 우리 총론에서는 복합 들어가는 용어들을 사실 이렇게 여러 개로 써요. 그때 복합개념과 복합부동산과 복합건물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복합부동산이란 말은 내내 나오거든요. 과정에서. 자, 복합부동산은 이런 뜻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얘기를. 여기 땅이 있어요. 토지. 그리고 토지 위에 살포름이 건물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현재 물건 몇 개? 토지 있고 건물 있고 몇 개요? 2개인데 실제 2개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게 패키지로 한 개로 거래되면 이걸 복합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를 일체 거래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이런 부동산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파트, 그쵸? 아파트가 대표적이에요, 복합부동산에. 여러분 땅 따로 사시고 집 따로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집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시는 거고 땅은 공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더 쉽게 말하면 전원주택도 그렇지 않나요? 전원주택도 그 대지하고 건축물 주택 같이 팔죠. 그렇죠? 그럼 그걸 복합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한 개로 거래되는 부동산. 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뭘까요? 복합건물.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보세요. 얘도 그림이 똑같아요. 이렇게 토지 건물. 뭘까?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아파트. 대박. 정답이야. 어떻게 하셨지? 언제 공부하셨어? 빨리 얘기해봐요. 아이, 그러지 말고 얘기해봐. 에이, 괜찮아. 천재인데? 보셨죠, 실장님? 우리 이 정도예요, 우리 수준이. 우리 이 정도입니다. 그냥 넣으면 나오는 거죠, 그쵸? 와, 완전 천재인데? 밑에 상업용, 그리고 위에 주거용. 복합 건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개의 건물 안에 다용도가 결합된, 한 개의 건물 안에 최소 2개 이상의 용도가 결합된 건물을 복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복합 건물은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상복합하면 얘기가 끝나니까. 그래서 얘가 대표적으로 복합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토지와 건물이 결합돼서 하나로 거래된다. 그러한 건물을 복합 건물이다 그러면 X예요. 한 개로 거래된다고 했으니까 걔는 뭐라고요? 복합 부동산 이렇게 됩니다.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용도가 결합된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복합 건물.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헷갈릴 거예요, 나중에.
근데 어쨌든 개념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용어 한번 소개는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얘랑 얘랑은 우리 1월 달에 더 자세히 공부하고요. 지금은 제 포커스 맞춥시다. 복합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까지가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고 16페이지 아래 2번 보시면 여기서부터 땅 분류하는 개념들 나오죠. 우리 요거 잠깐 쉬었다 해요. 네, 그래서 쉬었다가 땅 분류 쭉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